안녕하세요. 김태희 선생님이에요. 지난 4강에 이어서도 5강 특성화고를 알려줘 두 번째 편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다양한 진로 선택 나머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지 진로 중 두 번째는 지역인재 공무원 제도를 통한 공무원 진출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행정직군 약 169명, 기술직군 약 76명, 총 245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알아봅시다. 지역인재 공무원 제도란 뭘 말하는 걸까요? 지역인재 공무원 제도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하여 선발하는 건데요. 수습 근무를 통해서 지역인재 공무원 9급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공무원이 될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지역별로 고르게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게 하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출신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학과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선발한다고 하네요. 공무원 지역인재 전형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재학생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 졸업생의 경우에는 최종 시험일 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적은 전문 교과와 보통 교과로 나눠보치는데 보통 교과는 상위 30% 안에 들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입학한다면 1학년 때부터 학교 성적 관리를 잘 해둔다면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고 또 필기, 서류, 면접으로 시험을 봅니다.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난 후 합격하면 수습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역인재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한 과목으로는 국어, 한국사, 영어를 준비하면 되는데 일반 공시는 선택 2과목을 추가로 총 5개 과목을 공부해야 돼서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스럽죠. 특성화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답니다.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수습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또 정식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또 일반직 9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 때부터 자기 관리를 잘 해둔다면 공무원에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선취업 후 학습을 통한 대학 진학입니다. 졸업 후 일하면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후진학 제도인데요. 졸업 후에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또 혹은 일찍이 선택한 전공이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대학을 가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인문계를 졸업해야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는 따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알아봅시다. 재직자 특별전형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사회 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 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재직자 특별 전형은 실제 대학의 수업을 수강하고 싶지만 재직 상태는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이 전형은 취업한 곳에서 3년간 근무 경력이 인정이 되면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인정이 되고 여러 산업업체의 경력 복무 기간을 합산해도 인정이 됩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기 때문에 상경 계열이나 공업 계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학에서 안내하는 커리큘럼을 잘 살펴보고 내가 끈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야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고졸이라는 학력이 불안해서 남들 따라 어영부영 대학교에 입학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배움의 뜻이 있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많은 대학, 다양한 학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건국대학교는 130명 정도를 모집이 되고 있고요. 국민대는 156명, 명지대도 학과가 다양하고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다양한 학과가 보이는데 중앙대학교는 200명 넘게 모집을 하나요? 인천인하대학교도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많은 대학과 다양한 학과가 있죠. 오늘 강의를 듣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와 학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만약에 3년간 일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고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것도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학점운행제가 있습니다. 학점운행제는 온라인 대학 같은 제도로 일반 대학교의 학력, 학위가 동등해요. 강의 수업과 과제, 그리고 시험 등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무 중인 상황에서도 대학 학위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그러면 계약학과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인데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와 그리고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어요. 2021년도 수도권 계약학과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립대학교도 보이고 협성대학교, 경기대학교도 있네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다양한 학과가 보이는데요. 그만큼 모집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명지대학교에 유아보육과 그리고 상명대에 의료학과도 있네요. 그럼 이렇게 먼저 취업하고 나중에 진학을 한 선취업 후진학 우수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별별님인데요. 2016년도에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네요. 학교 성적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측량 기능사, 지적 기능사, 콘크리트 기능사 등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5개의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이니까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열심히 했겠죠? 졸업하고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쇠강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한층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모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2020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대요. 진짜 본인이 원하는 일이었기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결과까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정별별님인데요. 2020년도에 한양대학교에 입학했네요. 현재 사람인 HR에 입사해서 올해로 4년차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면 기존의 사무직 분야에서 개발 ICT 분야로 이직이나 순환보직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두 분 모두 오늘날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성장형 인재네요. 선생님도 두 분께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두 분의 빛나는 앞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번 5강 특성화고를 알려줘 두 번째 편에서는 다양한 진로 선택 중에 지역인재 공무원 제도와 선취업 후진학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진로인 6강 창업 누구나 한다에서 다양한 창업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6강에서 만나요.